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그리고 계속 하던 얘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승리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두 거리 공간이 같은 걸 보이려면은 이제 수열의 수렴성이 일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열 XN이 뭐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다른 거리 공간에서의 수열 AN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두 상을 완전히 일치할 때 그게 그 두 거리 공간이 같다, 위상이 같다, 거리 함수는 다를지라도 그런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안 와닿아서 그거를 어, 증명을 좀 직접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서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었고 근데 그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좀 잡았던 게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단 연속 함수열을 잡으면은, 그리고 연속 함수열을 토대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뭔 꼴인지는 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채널J 교수님이 이거를 디스코드에 예전에 올려주신 거를 봤어서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 보고 싶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똑같이 되는 건데, 그,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잡을 때 이 정의역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개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정의역 잘 잡고, 이거 함수꼴만 뭐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정도로 잘 잡아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저거를 왜 잘 잡아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거리로 생성된 위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절대값 거리로, 혹은 뭐 L2 놈거리로 생성된 거리 위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진짜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꼴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막 잡긴 했거든요. 그냥 말이 되는 대로 막 잡았지 어, 실제로 뭔가 잘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라서 막혔어요. 근데 일단 그,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D1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거리를 뭐 2분의 n의 이걸로 정의한 거 있잖아요. 2분의 n의 연속함수의 뭐 fnx 빼기 fny 절대값 해놓고서 급수 취해준 거를 이제 dx, y라고 할 때, 그거를 제가 D1이라고 할게요. 그 거리를. 그리고 이제 그냥 절대값 거리를 그냥 D2라고 한다면은, D1으로서도 X로 수렴하면은, D2로서도 X로 수렴한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D1과 D2가 만들어내는 위상이 같다. 에서 이제 이 사실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를 보이면 D1으로 만들어낸 위상과 D2로 만들어낸 위상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되는 건데,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거리로 이제 얘기를 바꿨어요. 이게 좀 보이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 D2xn,n과 D1xn, xn, x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꼴로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0으로 갈 때 이거 0으로 가는 거 보이자 해서 이제 D2가 0으로 가는 걸 먼저 보이자 해서 이게 D2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쵸? D1, 네, D2. 이거를 D2라고 할게요. 이게 D2를 2분의 n의 뭐 fn, 뭐 fn, 이걸로 한 걸로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의 n 취해주고 여기에 fnx, n 빼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이제 2분의 k분의 1, fn, xn, n 빼기 fn, x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d에 xn, x 이런 꼴로 된 건데 이거부터 뭔가 0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이거를 갖고서 절대값 거리를 0으로 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거기서 막혔어요.
어쨌든 이게 0으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절대값 거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xn 빼기 x가 0으로 간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xn 빼기 x가 0으로 간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뭔가 잘못 잡았나? 왜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뭔가 되는 게 없지? 그래서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fnx를 잡을 때 저희가 뭐 어떤 거는 0, 어디에선 0이 되고 어디에선 1이 되고 그 나머지에선 연속이 잘 되고 그리고 0과 1 사이에 그 유계가 그 유계 바운디드라고 할게요. 근데 그 0으로 주고 뭐 1로 줄 때 여기서는 뭐 뭘로 가고 뭐 여기서는 뭘로 가고 하잖아요. 그거 패집합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지? 근데 제가 승빈 선생님 노트를 에서 그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아 그럼 저도 이제 그 두 거리가 만들어낸 절대값 거리랑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은 그 무리수를 렛마로 잡은 거리가 같은 위상을 만들어낸다 해서 아, 수열의 그 수렴성이 일치함을 보이는 거를 이제 아 되게 괜찮다 해서 그걸로 시도한 건데 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뚫어냈는지 이제 승빈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노트에서 수열의 수렴성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노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두 개, 딱 이 두 개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승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노트에는 그 좀 다른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빈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뭔가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일단 더 함수 세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은 게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 선생님이 쓰신 거는 약간 그 아래서 하던 거를 이제 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풀어내시려고 한 노테이션인 것 같은데 근데 네. 네네. 저는 이제 뭐 그 함수 있잖아요. 그거 뭐죠? fn? fn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1 플러스 d분의 d 저렇게 잡는 거를 네. 저는 저거를 점대칭이 되도록 공역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잡았었는데 네.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여러 가지 해보고 처음에 뭐 유리수로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거리 함수 보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R이랑 같은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랑 같은 위상인 걸 보이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봤을 때. 그래서 그냥, 아, 이게 되면은 좀 편하겠다 싶은 걸로 했던 게 그냥 그 구체적인 세팅이었던 거라서 이게 뭔가, 네네. 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그 수열의 수렴성이 실제로 일치하는 거를 보이신 건가요? 네. 음. 근데 그게 저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 구체적으로 한 세팅에서는 보이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아마 그게 노트에 오류가 없다면은 그럴 텐데, 어, 혹시 그 네. 노트 한번 공유해 주셔서 조금 잠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는지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이거 화면 공유를 제가 요청을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음, 아,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정확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음, 한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제가 새로 정의한 거리,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제 마우스도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아, 네. 이 새로 정의한 거리 얘랑 그래서 그 원래 스탠다드 거리랑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거리 공간 두 개 갖다 놓고 첫 번째 거에서 수렴한 수열 하나 가져온 다음에 다른 데서 수렴하는지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간에서 수렴한 수를 가져와서 첫 번째 공간에서 수렴하는지 이거 두 개를 보인 건데 네. 근데 잠시만요. 저 혹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되나요? 네. 그, 상관은 없네.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거란 거죠. 처음에 제가 새로 급수거리에서 수렴한 수열 AN 가져온 다음에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공간, 거리 공간에서 수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고 잠시만요. 지금 저 급수거리가 2분의 n으로 나누는 2분의 i로 나누는 그런 게 원래 빠져 있는 건가요? since, 저 시그마 오브 절대값 저게 0으로 가기 때문에 그 두 아, 번째, 그러네요. 네. 제가 이거 안 썼네요. 써야 되는데. 2분의 i가 원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밑에 리미트도 2분의 i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없는 게 맞죠. 없어도 되겠다. 네네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각 성분이 다 0으로 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급수가 지금 다, 그러니까 음수가 없는 항들의 급수인데 0으로 가니까 각 항이 다 전부 다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네. 그걸로 해서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 기류법을 써서 보인 거죠.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기르법이요? 네. 저도 이게 오랜만에 와서 약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D라는 거리로서는 AN이 L로 수렴한다. 근데 네. 근데 그게 스탠다드 거리에서는 L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냥 수렴하지 일반적으로 발산한다 이게 아니라 L로 그러니까 그냥 발산한다를 보인 건가요? 아예? 아닌데 L로 수렴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잠시만요. 네네네. 다른 데로도 수렴할 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증명했을 때 다른 데로도 수렴하는 걸 그 커버를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L로 수렴하면은 L로 수렴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L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다른 데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발산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다른 데로 수렴하는 경우는 커버하지 못한다. 입니다. 그거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그 혹시 그 연속 함수열에서 정의역을 어떻게 세팅하셨었죠? 그냥 그 아마 0, 무한대에서 그 점점 이제 n, 무한대인가? 그렇게 하셨었나요? 그쵸? n, 무한대 이렇게 하셨었죠. 네. 근데 혹시 저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일단 이 함수에서, 근데 이것도 약간,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요. 음, 혹시 잠시만요. 그리고 저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대칭 되게 그려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저거는 이제 DAX 더하기 DBX, 저렇게.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냥 제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원점 대칭으로 하는 게. 지금 저게 포인트가 그거죠. 그, 저희가 연속함수를 잡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0이고,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지 않는 클로셋에서는 이제 0 이상이고,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양수이고, 이렇게 되는 연속함수를 세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냥 되게 제가 본 거에 편협한 세팅에서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연속 함수열이 어떤 무조건 포지티브일 필요는 없다. 논네거티브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손 렘마도 클로셋, 아, 디스조인트한 클로셋 두 개에서 함수값이 다른 게 포인트인 거지. 그게 뭐 0인지 1인지 뭐인지는 다 그 정보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아, 딱히 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점과 클로셋의 그 함수값이 딱 구분되게 주어진 거지. 그 값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냥 저 dx, y가 수렴할 정도로만 세팅을 잡아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세팅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특정 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점에서는 0인데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클로셋에서는 0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의 그 함수값과 그 점이 아닌 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페지팝에서의 함수값은 서로 다르게 구분해 준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런 게 이진화인가?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준 이진화해준 fn이라는 수열을 급수로 저렇게 다 더해줘서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 건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 연속함 수열의 의미가 뭔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든지 간에 저게 근본적으로 뭘 하는 행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FN이라는 음.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약간 제가 이거 노트 만들면서 좀 생긴 개똥 철학 같은 거는 있는 게 그냥 점과 점을, 그러니까 임의의 점, 아래서 임의의 점 두 개를 가져왔을 때 그 점을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핵심적인 논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거리함수 공리에서 거리가 0일 때랑 두 점이 같을 때가 이제 항상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이 다르면 거리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이 거리가 달라지는 거를 어떤 fn의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그 인덱스에서 달라지는 걸로 구현을 하는 거죠. 거리가 달라지는 거를 어떤 인덱스에서 달라지는 걸로 구분을 했다고요? 그게 어떤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급수를 정해야 되니까, 이 fn이 카운터블 만큼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임의의 점 xy를 가져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fn이 f1부터 f100까지 저희가 뽑았다고 치면, 걔네들이 x랑 y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함수값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구분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인덱스가 자연수 중에 존재해가지고 그 x랑 y랑 함수값을 다르게 주는 애가 있는 거죠. 그게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x랑 y를 다른 함수값으로 부여하는, 맞나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2의 마이너스 n승만큼 반영을 하잖아요. 그 n마다.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이진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 이 거리 자체가 뭔가 x랑 y에 대한 이 식 자체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진수를 쭉 쓰면 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지수승이니까 0. 뭐 1, 0, 1, 0, 0, 0, 0 이런 식으로 쭉 되잖아요. 그 어떤 숫자를 이진화했을 때. 네. 그러면 그,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거리여야 되니까 어떠한 소수점 그 쭉쭉쭉 내려왔을 때 적어도 어떤 거는 이제 뭐 1이어야 되는 거죠. 거리가 다르다고 하려면. 왜냐면 거리가 0이어 버리면 그 둘이 같은 점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뭔가 x랑 y에 대한 어떤 진짜 이진화된 데이터로서 생각을 하면 이 fn이라는 함수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아날로그하게는 fnx 빼기 fny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되게 투박한데 거기에다가 다시 2를 나눠준 다음에 2를 나눠주고 n을 계속 올리면서 급수로 하면은 점점 그 거리라는 게 섬세해진다. 이런 거죠. 네,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애초에 바운디드 펑션으로 주면 지금 fn이 바운디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모든 x, y를 구분할 수가 없죠. xy를 구분할 수 없다. 아, 저거, 만약에 fnx 중에서 뭐 n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요. 네. 아,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네 이거 하나 가지고 x, y를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 그쵸. fn이 무한히 뻗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저게 원투원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바운디드로 다루고 싶은데 근데 음, 이게 실제로는 R이 언카운터블 개만큼 점이 있는데 그거를 카운터블만 가지고도 얘네들을 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좀 하다가 든 생각. 아, 잠시만요. 거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 음, 거리를 구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인 어떤 그, 그 정량적인 그 위치들에 대한 거를 정량화해서 약간 이 거리로서 약간 그, 그런 게 딱 고유의 그 거리 데이터들이 딱 위치로서 딱 주어지는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분한다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랑 정석 선생님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관측 도구를 FN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러니까 기준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10가지를 해서 저랑 정호 선생님을 구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뭐 성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구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니는 공부하는 전공을 물어봐도 똑같으니까 구분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약간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쭉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정호 쌤은 다른 사람이니까 어디선가는 이 둘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비유를 이상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R에서 임의의 점 두 개 가져왔을 때 질문을 카운터블 개수만큼만 해서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각각의 점들이 고유의 거리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그게 잘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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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거리들로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마이너스 1이랑 1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떤 무한히 섬세한 그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더해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거리가 한없이 멀어지게 할 수도 있거니와 그 거리가 뭐 투박하게 뭐 fnx 빼기 fny가 아니라 계속 어떤 2의 n제곱이라는 걸로 계속 섬세하게 작게 해주면서 그 거리라는 데이터를 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서 그 삼각부등식도 실제로 만족하고 거리들의 그 상대 거리도 만족하고 어, 그리고 이제 2분의 n이라는 효과를 줘서 되게 섬세한 그 거리의 데이터들까지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네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처음 하셨던 질문이 이게 FN이 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나요? 네네, 그쵸. FN이 안 와닿고, 음. 그거를 왜 2분의 n으로 나눠서 절대값취해서 더 급수하는지가 안 와닿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좀 몇 가지 와닿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fnx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거리라는 정보가 되게 투박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안에 갇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훨씬 더 이제 섬세하게 다 이제 해줄 수 있도록. 근데 2로 나눠주는 거는 사실 굳이 2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3의 n제곱도 될 테고 뭐 4의 n제곱도 될 테고 뭐 다 될 텐데 그냥 아, 네네. 아, 네.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 들으면 생각이 난 게, 범위를 보통 0부터 1까지 잡잖아요. 근데 그게, 음, 제가 한 방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네네. 음, 이게 모든 항이 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0부터 1까지로 잡은 이유가,
아, 네네네. 네. 모든 항의 정보를 다 이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2의 n승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 함수가 0부터 1까지면 그쵸. 절대 이게 뭐 합쳐지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으면 만약에 이 안에 값이 2가 돼버리면 여기 그 앞에 얘랑 곱해지면서 네. 같아질 수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음, 네, 이거 좀 직접 써봐야 좀 정확히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부터 1까지 잡은 게. 물론, 그러면 이걸 그냥 뭐 3의 n승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제 경우에는. 음, 네. 아무튼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근데 보통 거리라는 거는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 fn으로 정했으니까 이 fn 자체는 점 하나에 대한 바로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x라는 점 가져왔을 때 f1부터 f2, f3 쭉쭉쭉쭉 해가지고 해당되는 함수값들을 다 나열했을 때 걔가 어떤 x랑 다른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항상 다르다는 거죠. 그 어떤 좌표값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등비급수를 생각해보면은, 그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저 fnx가 0과 1 사이로 저희가 어떻게 잘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0과 1 사이로 일단 잡아버리고, 그러면은, 물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잡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절대값은 2로 유계가 되긴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렇다 치고,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건 등비급수니까, 저 등비급수는 아무리 해봤자 1이잖아요. 무한히 더해봤자. 네. 근데 만약에 fnx 빼기 fny가 저게 지금 fnx라는 함수를 뭐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라 0 편하게 편의상 0과 1 사이로 잡아버리면은 fnx 빼기 fny가 반드시 1 이하잖아요. 저 절대값이. 네네. 그럼 비교 판정법을 써서 저 dx, y는 2의 n제곱분의 1 시그마보다 작잖아요. 네. 그럼 거리가 1보다 작잖아요. 네네. 이거 사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질문 같은데, 네. 근데 저희는 거리가 1 이상인 거리들도 표현하고 싶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근데 거리가 1 이상인 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리가 더 멀면은 뭐 1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dx, y는 저 예를 들어서 fnx 빼기 fny라는 게 어쨌든 유계 함수니까요.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뭐 저 fnx 빼기 fny의 절대값은 뭐 한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지금 저 승빈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걸로 하면요. 그래봤자 지금 저 급수 dx, y라는 급수 거리는 2분의 1에 대한 등비급수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거리가 뭐 1이나 2 이 정도를 못 넘잖아요. 네네. 그럼 네네. 정성님은 그냥 절대값 거리를 복원하고 싶다는 얘기. 절대값 거리, 그러니까 지금 저 거리는 그럼, 그게 저거는 안 되네. 그냥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만들어낸 디스턴스인데 그게 굳이 절대값 거리일 필요는 없다라는 아, 거여서 그럼, 굳이 네. 그럼 저 거리는 그러면은 저
뭐, 막,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도 그게 만들어내는 위상은 같은 거네요. 그쵸? 음, 이거를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네. 그, 저도 좀 해볼 것들이 생겨서, 좀,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밑에서 그 수혜를 수렴성 확인한 거랑, 그리고 이거 FN 다시 잡아봐서 해보는 거랑, 또 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승재 선생님께서 그 노트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마이크가 아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어,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R의 거리를 지금 이 F, 이런 형태의 F라는 함수들을 통해서 이제 라지 F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네. 요게 지금 거리라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딱 거리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거리는 이런 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뭔가 이게 그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하늘에서 계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만들어낸 거림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게 공감이 안 돼서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 주신 이제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잡 중에 하나가 이게 매트라이저블을 할 거면 이 호메오몰픽한 F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이제 그러니까 dy라는 이제 디스턴스 펑션을 사용해서 인듀스된 그런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고 이 x는 그냥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요 두 개를 호메오몰픽하게 만들어주는 함수 f가 존재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tx를 만들어내는 거리 dx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요 네네네.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요렇게 정의할 건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요 호메오몰픽한 f를 사용해서 지금 y는 디스턴스가 주어져 있는 거리니까 dx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x의 원소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제 y로 호메오몰피즘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dx라는 거를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증명은 그냥 이제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해봤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해봤고 요거는 일단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디스턴스 이제 디스턴스 여기에 y의 디스턴스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x의 디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에 호메오몰픽한 f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어 이제 그렇다 하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요게 지금 R에서 거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R에서 거리가 되고 싶으면 사실상 뭐가 필요하냐면 호메오몰픽한 F라는 함수가 있어서 R이 R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런 0, 1 클로즈드 셋을 이제 프로덕트한 그런 스페이스에 어떤 디스턴스가 주어져 있어서 이제 거기로부터 유도된 디스턴스가 이제 그 이거 얘의 그러니까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디스턴스가 있을 건데
그 디스턴스가 지금 요런 꼴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혹시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지, 괜찮은가요? 잠시만요. 지금 F라는 게 라지 F가 뭐죠? 네. 라지 F는 이제 우리 손 매트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한 이제 R에서 이렇게 가는 호메오몰픽한 함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만약에 x를 넣어주면 이제 뭐 f1x, f2x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쵸? 네네네. 그리고 얘가 호메오몰픽하다는 건 지금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에 의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그러면 요거는 사실상 이제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거는 R 버전이잖아요. 그쵸? 요 네. 형태가. 네. 그러면 요거 형태 그냥 그대로 거의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이제 XY인 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디스턴스 XY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쵸? 잠시만요. 네. X랑 Y의 그 네. 서브스크립트로 적어주신 게 뭐죠? 요게 지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상 형태가 요런 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X는 뭐 요런 꼴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 떼와가지고 네. 요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주면 그게 네. 이 프로덕트 이제 한 공간의 디스턴스가 되고 이게 지금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성해낸 디스턴스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을 사용해서 F가 존재하고 이제 그 F를 사용해서 요런 이제 이 디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어,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인 건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요런 디스턴스가 실제로 이 TD라는 친구가 사실상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T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똑같다라는 것만 보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인 얘 때문에 그냥 R에서 거리는 그냥 얘 사용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 그 방금 해주신 말씀 혹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런 공간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낸 디스턴스가 요런 디스턴스가 있다면 네. 그쵸? 그러면 네. 우리가 우리손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 때문에 이런 라지 F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F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디스턴스 오브 X는 제가 그냥 X에서 주어진 디스턴스는 여기에 x, y 넣고 이거는 d fx, fy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d는 지금 이 프로덕트 한 이 스페이스에 주어진 거고 구체적으로 그렇게요? 이렇게 잡혀 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요거를 풀어서 쓰면 요 꼴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어, 저는 요게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게 R의 스탠다드 토폴로지 거림 이렇게 딱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한 달이 거쳐서 갔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되게, 네네. 네네.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조금 잠시만요. 지우겠습니다. 근데 네. 혹시 저 컴플리트리 레귤러라는 네. 게 제가 네. 찾아보니까 컴플리트 레귤러 스페이스더라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사실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컴플리트 레귤러라는 게 아, 뭐, 네. 저도 이제 저거를 사실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제 T3
에서는 사실 이렇게 분기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 하나랑 이제 클로셋 하나랑. 그리고 T4일 때는 클로셋 두 개를 분기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등장한 게 T3.5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위상수학에서는 T4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뭔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함수를 준 이유는 T3.5에서도 돼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함수를 저렇게 잡아서 저도 이제 보이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이제 T4 정도로 가정하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맥락상 그래서 그 작업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3.5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T3.5라는 게 그 우리손 넷마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강제로 이렇게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가라는 거를 좀 그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약간 저도 그 처음에 우리손 거리와 정리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구체화를 교수님 말씀대로 해봤었는데 그러면서 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그러니까 R 인피니트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거리가 지금 승희 선생님 말씀처럼 저 급수 거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제 노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점마다 fn에 대한 함수값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f1부터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점 하나가 사실 그 수열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fn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R에서 점을 R 오메가로 인베딩 시켜서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음,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승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프로스 토폴로지에 거리가 있고 그거를 R로 어떻게 잘 가져와서 여기서 거리 만들자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급수 거리를 먼저 생각해서 애초에 그걸 기반으로 프로스 토폴로지의 거리를 생각한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뭔가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뭐가 먼저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뭔가 지금 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했어가지고, 지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 이거 그냥 급수거리라는 게 있어라는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그냥은 못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네, 나이브하게 그런 선에서, 아, 그러면 프로덕트 이제 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를 줄 수 있고, 거기로 임베딩 시키는 함수 F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우리 손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에서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지금 요렇게 정의된 디스턴스 라지 D라는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거리인가라는 거를 보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이게 거리가 되는지를 보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보이고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거리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거리인 거 보여야겠다 해서 이제 다 먼저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지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이제 급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어 요거는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제 요렇게 해주면 이제 이 값이 1보다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수열은 이제 수렴하게 되고 이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각 항이 얘는 사실상 이제 1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사실상 0과 1 사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선 또그
비교판정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얘도 수렴한다라는 논리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항이 그냥 전부 다 거리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시메트릭한 거 뭐 아니면 이런 거는 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이 될 것 같아서 막 깊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리인 거는 이런 방식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이제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유도된 그 토폴로지에 포함되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 방향도 이렇게 보인다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 그냥 이제 노트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근데 여기서 조금 트리키했던 거는 요 방향이 조금 더 어려운데, 요거는 좀 인터넷 서치해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어 이 결국에는 요 급수라는 게 사실상 특정 n까지가 중요하고 그 이후의 항들은 사실상 영향을 안 준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착안해서 이제 이거를 풀어낸 게 있길래, 그래서 고거를 찾아냈고, 요거는 그냥 좀 해보니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요렇게 정의된 거리가 이러한 이제 공간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걸 보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선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에 의해서 라지 F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R에서 이렇게 가는 요런 라지 F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이 F를 사용해서 요런 거리를 R에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R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이제 만들어낸다 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요 내용 때문에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꼈던 점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손 렘마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클로스셋 두 개에 대해서 연속인 F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F가 이렇게 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첫 번째로 이게 연속이 돼야 되는 이유는 라지 F가 있어서 이제 이 스몰 F들의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튜플로 만들어준 이런 형태가 이제 실제로 이게 각각이 연속이 되면 이 라지 F가 연속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호메오모픽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러면 왜 클로스드 AB로 보내야 되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수열의 수렴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느꼈고, 그러면 왜 베이시스 단위로 하냐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카운터블 베이시스로부터 우리가 수열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카운터블한 무언가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터블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어 클로, 이제 그러니까 그 클로셋 단위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좀 느꼈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 그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T4 액시엄을 만족하는 이제 그 T4 액시엄의 동치 명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기해내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선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 증명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굳이 왜 분기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x랑 y가 다르면, 이제 그러니까 요건 지금 r입니다. r에서 x랑 y가 다르면 이 두 개의 디스턴스도 달라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해내게 되면 어떠한 fn에서는 이 라지 fx에 넣은, 그러니까 이 어떠한 원소는 결국엔 이 두 개가 어느 순간에는 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스턴스를 사용해줘도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로부터 지금 여기에 거리를 복원해내니까, 그래서 이게 0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0이 안 되게 되는, 그걸 보장해주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정도를 느꼈고, 이거를 그러면 네가 직접 해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여전히 의문이지만, 우리손 레트라이제이션 시어럼이랑 우리손 렘마가 왜 이렇게 괴랄한 형태로 나왔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말이 되게 하는 과정으로서 증명이 흘려갔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가, 그래서 뭔가 이제는 처음에는 이 증명을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이거 그냥 말 되게 하려고 한 거네. 그리고 이거 말 되게 쉽게 되게 하려고 그 인베딩을 시키는 공간도 굳이 그 n분의 d 써가지고 그 숲 거리 줘가지고 막 그런 거 썼잖아요. 그냥 그것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런 거리 잡고 그러니까 한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나이브하게 그냥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과정입니다. 이번 주에.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냥 우리선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에서 나온 거를 훨씬 더 그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둘이 다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인베딩으로서는 이제 우리선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을 직접적으로 쓴 그 모티베이션으로 그 2분의 n의 2의 n제곱분의 그 절대값의 급수가 나온 거고, 아, 그런 게 있었네요. 되게 좀, 음, 좋은 그걸 얻은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아,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연속 함수열이 도대체 왜 연속 함수여야 돼?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라지 F가 연속이어야 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연속 함수열이 저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물론 저도 아직은 좀, 그래서 저 F가 연속인 그 호메몰피즘을 주는 그거로서 이제 준 거긴 한데, 네. 좀 해봐야 될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좀 불편한 거는 저 FN이라는 저 함수를 도대체 그, 그거랑 그 클로셋을 다루는 게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보여주신 그거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들었던 생각이 막 이제 100% 분쇄는 하기가 너무 이제 힘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딱 그냥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우리선 렘마랑 우리선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이 왜 이런 형태로 나왔을까라는 거를 좀 이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되짚어 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증명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뭔가 이거 말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교수님이 되게 좋은 예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 예제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증명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내가 약간 좀 고민했던 흔적들이 나중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예제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자리스키 위상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리스키 위상이랑 그리고 2차원 토러스를 사실 이게 뭔지조차도 잘 몰라서 좀 그것도 뜯어보고 싶긴 한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된 게, 그러니까 저 급수 거리 딱 저 형태 시그마 2n 승분의 1 곱하기 절대값 fn x fn y 딱 저게 거리가 되는지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 손의 거리와 정리 그 자체라는 거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게 저 연속함수열로 급수 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게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 형태 자체가 저 프로토플로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R 오메가에서 인베딩 시켜서 거리를 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거리와 정리 명제 자체가 T3이고 세컨드 카운터블이면 R 오메가 인베딩 된다 이건데 급수거리가 되면은 인베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급수거리가 그러면 저게 언제 되느냐를 따졌을 때 그게 정확히 언제 되는지를 추적을 하면은 이제 T3랑 세컨드 카운터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 구체화 하나에 그냥 다 녹아 있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잠시만요. 음. 네, 이건 제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제가 저거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저게 연속 함수열이 아니어도 거리로서는 잘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급수거리가. 예를 들어서 FN을 0이랑 1 사이로 안 주고 그냥 정말 0이랑 1 두 가지만 줘도 거리는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이진수로서 뭔가 작동을 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러면 그게 정체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결국에 그 승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라지 F가 네, 그 라지 F가 그 지금 이 노트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신 그 라지 F랑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정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네, 그, 그 그 뭐죠? R2D 오메가에서의 그 거리를 X의 거리로 바로 정의하려고 하는 그 끌고 와서 네, 그게 F라는 함수였었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그 함수가 그 함수가 연속 함수 그러니까 그 함수가 호메오몰피즘이어야 하는 건가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그 호메오몰픽하지 않으면 애초에 제가 출발했던 것 자체가 그 공역에 있는 거리를 정의역으로 끌고 와서 쓰고 싶은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메오몰피즘이 필요했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라지 F가 연속 함수란 그러니까 이제 뭐 라지 F x, y는 그 dy 뭐 스물 fx, 스물 fy 이거였잖아요. 맨 처음에 노트 보여주신 아, 게 첫 유, 번째 페이지에서요. 어, 저건 네, dx구나. 네, 요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라지 f 역할을 하는 건가요? dx가? 아, 아니죠. 그러니까 요 F가 사실 라지 F 역할인 거죠. 요게 지금 F 역할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AB를 넣어주면 이제 F 통해서 보내주고 거기에 있는 거리를 재겠다라는. 네네네네네.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더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승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리를 먼저 잘 정의하고 요거를 끌어냈을지 아니면 반대가 됐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와닿아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해볼 만한 게 생겼네요. 그래- 그래서 진도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위상 아직 중간이 좀 뻥 뚫려 있잖아요. 요거는 혹시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성분? 음, 저는 이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 채널J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탑다운 방식 꽤 그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필요한 만큼씩 메꾸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저 조언해주신 대로 그냥 뭐 저 뭐죠? 이 방식대로 이제 적분 가능한 그 척도 컨스트럭션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갈까 싶기는 해요. 그 아, 작업으로. 네네. 그것도 그래서 네, 뭐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지식적으로 뭔가를 또 채우고 가려면은 또 이게 또 길을 잃게 뻔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그럼 다시 이제 그냥 어떻게 위상 공간에서 적분 가능한 것인지로 저희 목적성이 그거니까 네네. 그냥 그 작업으로 또 바로 또 한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확률론을 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강학습 스터디에서 좀 많이 봐야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측도론 언어가 모르니까 이게 뭐 진행을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위상 다시 해도 다 끝내고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제 측도론으로 넘어가서 그 구체화를 좀 보는 걸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 작업을 좀 저는 뭐 한 주 정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좀 매듭을 짚고 싶긴 하거든요. 이 네. 메트라이제이션 디어럼을요. 그러니까 진짜로
R에서 진짜로 FL을 제가 잡아서 그게 이제 진짜 스탠다드 거리랑 똑같은지를 저는 좀 끝을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최대한 좀 해보고 그게 그게 되면은 바로 아마 그 위상 공간에서 언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그 컨스트럭션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뭐 곧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T4랑 T3, T3.5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긴 한데요. 음, 네네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T2, T3, T4 정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 클로즈셋이나 예를 들어서 뭐 T3 같은 경우는 클로즈셋 점 하나 있으면 오픈셋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존 거리와 정리 이 예시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 오픈셋으로 분리하는 거 말고 그 연속 함수로 분리하는 그 우리존 렘마에서 나오는 그 함수 그 성질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T4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셋 두 개가 오픈셋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랑 연속함수 두 개로 연속함수 두 개가 아니라 연속함수로 분리가 되는 그게 이제 동치인데 T3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3.5가 그 연속함수로 분리가 되는 거고 T3는 오픈셋으로 분리가 되는 건데 둘이 동치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T4에서는 동치인 거고 근데 이 급수거리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T4의 그 오픈셋 분리하는 정의보다 연속함수로 분리하는 정의가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T3.5가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T3도 그 오픈셋 두 개로 분리하는 거 말고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점이 있고 거기 임의의 네이버드가 있으면 그 안에 또 다른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걔 클로저 취향한 것도 안에 들어가는 그 녀석 있잖아요.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것도 혹시 나중에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의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네. 한번 좀 자세히 다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그럼 근데 지금 어 네. 뭐 당장 다음 주 아니더라도 그냥 네. 다다음 주나 뭐 다다다음 주나 뭐 급하게 넘어갈 건 없으니까 네, 편하실 대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스터디는 지금 마치실 건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해주셔도 잠깐 괜찮을 것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같아요. 네, 그러죠, 그럼. 네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 네네, 보입니다. 이 앞에 증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 예시 잡고, 뭐, 표준거래 같은 이상,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대충,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게 뒷페이지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앞에 했던 작업에서 얻은 힌트는 fn이라는 함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떤 네, 공간에서 네, 점 x, y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함수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 값을 취해줄 수 있는 연속 함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적어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저 fn을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서 했던 예시에서. 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부터 그 시작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정말 심플하게 그냥 x에서 0,1로 가는 연속함수라고 치면 아니 뭐 연속함수인 연속인지 아닌지는 좀 옵션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근데 일단 연속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x랑 y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분리를 해줄 수 있으려면 얘한테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일단 이 F로 저희는 그 급수를 만들 거니까 얘가 카운터블 계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X에 그 중에서 네, UN, UM을 꺼냈어요. 네, X랑 Y를 포함하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함수값이 빵이고 UN에서는 UM에서는 1이면 그걸 X랑 Y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FN이라는 애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F가 연속이면 0이랑 1은 이 지금 0,1 그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얘는 지금 뭐 그 서브스페이스 토포로지 준 거잖아요. 아래서. 네, 네, 그러면 이제 0이랑 1은 그 포인트 셋은 클로즈 셋이니까 네, 얘 염수 함수라면은 인버스 이미지도 클로즈 셋이잖아요. 클로즈 셋 인버스 이미지는 클로즈 셋이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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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실 UN은 지금 근데 오픈 셋으로 줬으니까 아 사실 이거 인버스 이미지는 UN보다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게 클로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러면 이게 정확히 클로즈 셋 두 개를 하나는 0으로 보내고 하나는 1로 보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클로저가 디스조인트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이죠? 왜냐면 애초에 인버스 이미지에서 취한 거니까 얘가 지금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고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잖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네네네네. 겹치는 점이 있다고 하면 0이랑 1 둘 다 간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아, 네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상황이고 이게 딱 유리존 렘마가 보장해 주는 거죠. 네. 잠시만요. 저게 지금 T4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란 거냐면요. 그냥 X란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를 준 다음에 네, 그러면 이 X에서 급수거리를 정의하려면 X에서 아무 점 두 개 가져왔을 때 네,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값을 쏴주는 F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딱 카운터블 개만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카운터블 개만큼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는. 네, 그래서 카운터블 개만큼 해줘야 되니까 카운터블 베이시스를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x를 0으로 보내고 y를 1로 보내는 함수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f를 x에서 빵이고 y에서 1인 함수로 정의하면 그럼 걔는 x랑 y의 초이스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그런 함수들은 언카운터블 개만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카운터블하게 컨트롤하려고 카운터블 베이시스를 꺼낸 거죠. 그럼 네네네. 얘는 그건 인덱스 이해했습니다. mn이만 네, 그거 의존하니까 네네. 그러면 근데 얘가 연속 함수려면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클로즈 셋이어야 되죠. 네, 근데 아까 적어도 UN이랑 UM은 0, 1로 쏜다고 했으니까 얘를 포함하는 어떤 클로즈 셋이겠죠. 얘네들 포함하는. 네, 그래서 클로저, 예를 들어서 클로저로 잡은 거고, 만약 클로저가 아니더라도 어떤 클로즈 셋 두 개겠죠. 디스조인트. 인버스 이미지는. 네네네. 그러면 그 상황이 정확히 두 개의 디스조인트 클로즈 셋에서 0이랑 1로 각각 쏘는 그런 함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돼야지 급수 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네. 근데 정확히는 이거는 사실 충분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좀 더 조건을 약화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그 뒤에 해본 거고. 왜냐면 사실 저희는 뭐 T4가 아니라 T3.5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X랑 Y를 오픈셋으로 디스조인트하게 분리한 거는, 분기한 거는 네. T2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손 lem마는 T4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T4를 유고하면 T2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은 되긴 하죠.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뭔가 T2의 성질로부터 출발해도 그 우리 네. 손 lem마에 그럼 대한 정확히 거는, 말하려면 이걸 잡는 순간에 T2가 돼야 되고, 세컨드 카운터블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이건가요? T4 세컨드 카운터블에서 출발하자. 근데 아, 일단은 T2를, 네네. 이게 그 떤 조건을 걸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준 다음에 네. 이런 F가 존재한다면 X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어,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가 처음에 급수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급수거리가 되려면 이러한 F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얘가 있으면 급수거리가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죠. 네네. 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쫓아간다고 치면 급수거리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거 하면 충분하더라. 이런 함수 네네네. 있으면 충분하더라. 근데 네네. 이런 함수가 있으려면 T4면 충분하더라. 인 거죠. 그럼 역으로 T4면 이런 함수 존재하고 이런 함수 존재하면 급수거리 된다까지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요. 네네. 잠시만. T4, T4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역추정을 한 거죠. T4면 충분하겠구나라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T4가 필요하겠구나를 역추정하신 거죠.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급수거리 정의하려면 사실 제일 까다로운 게 그냥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해야 되는 게. fn이 바운드 되어야 바운디드고. 되고 그쵸. 어떤 점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구분해주는 인덱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연속 함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거리함수 공리 세 가지 중에서. 왜냐면 나머지는 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네. 근데 이거 바운디드인 거는 저희가 그냥 바운디드로 잡으면 끝이잖아요. 분수를. 네. 그러니까 네네.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네.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언제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충분 조건이 있어서 얘가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게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XY 다르면 함수값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X 0으로 주고 Y 1로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언카운터블이니까 카운터블 오픈셋 가져와서 UN 0 주고 UN 1 주고 근데 이거 연속 함수여야 되니까 얘를 이제 얘를 포함한 어떤 클로즈셋으로 바꾼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왔을 때 그러면은 T4면 우리 손 lem마 덕분에 이런 함수가 존재해서 그러면 이거 2번 만족해서 그러면 이거 거리 함수 되겠다가 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 음, 애초에 제가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그러나 급수거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F들의 모임이 가산지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X의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존재하고 임의의 저 X, Y에 대해서 어, X의 근방과 Y의 근방이 UN, UM이 존재하고 그래서 UN을 0으로 보내고
m은 1로 보내는 거를 그러한 함수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저렇게 un에서는 0으로 가고 um에서는 1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건 그냥 x만 0 주고 y 1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f를 정의하면 f가 uncountable이잖아요. 왜냐면 이걸 아, 아, 모든 x, y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네. 아, 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쵸.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당연히 x에 0 주고 y 1 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x, y마다 f가 다 달라져야 되니까. 그 일반적으로. 음, 카운터블인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f들 다 모았을 때. 그렇게요. 그래서 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도르프를 가정하고 세컨 카운터블 가정했을 때 이 상황 만들 수 있잖아요. un이랑 un 그렇게. 이렇게 하는 상황.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빵 주고 여기서 1 주면 f는 n이랑 m이라는 그 자연수 페어에만 의존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도 이번 명제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죠. 카운터블하게 모아주면서.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네, f가 연속함수여야 되면은 이게 클로즈 셋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것도 그쵸, 자연스럽고 그래 그쵸. 그러면 이제 유린소 lem마에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아, 네네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T4가 정답이 아니라 T3.5도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걸 약화시켜 보려고 한 게 이제 다음이거든요. 이제 T3.5의 정의를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어떤 클로셋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연속 함수가 존재해서 네. 클로셋에서 빵되고 뭐 점에서 1 되는 그런 연속 아, 함수가 네네. 그게 T3.5예요? 네. 아, 네네. 그러한 연속 함수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잡으신 클로셋과 그거 밖에 있는 점은 임의인가요? 네. 다 임이죠. 클로셋도 임이고 점도 임이고. 아, 음,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이 fx에서 0,1로 가는 뭐 연속 함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서 하면서 생각든 게 이거 오픈셋 2개 잡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un에서 빵을 준 다음에 un의 컴플리먼트에 1을 주면 되잖아요. 혹시 무슨 말인지 그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UN은 지금 오픈이고, UN의 컴플리먼트는 클로즈드죠? 네. 근데 근데, 지금 오픈 클로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했던 생각 있잖아요. 그 X에서 빵 주고 Y에서 그냥 처음에 이걸 보고 했던 생각은 그럼 X에서 0 주고 Y에 1 줘보자 이거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한 거죠. 네, 거기 다시 일단, 출발했을 때, 네. 근데 카운터블 베이시스는 필요하다는 걸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럼 X를 기준으로 하나 잡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일단 그럼 여기서 빵 줘보자. 그리고 이 컴플리먼트에서 1을 주면 아까는 그러면 카운터 베이시스 2개에 대한 함수였잖아요, F가. 인덱스 2개에 네, 의존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으면 하나에만 의존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는데 필요한 건 이제 T1인 거죠. T1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Y를 포함하지 않는 X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X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Y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존재하는. 근데 그 두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만들려면 이제 T1이랑 세컨드 카운터블은 필요하죠. 가정으로. 네, 일단 들을게요. 네, 네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 UN에서 빵 주고 컴플리먼트에서 1 주면은 이거 인덱스 하나에만 의존하는 그 함수를 만들 수 있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제가 오픈셋에서 빵 주고 클로즈 셋에서 1 줬으니까 지금 0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F를 연속 함수로 만들려면은 0의 인버스 이미지가 클로즈 셋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이 안에 클로즈 셋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아 이거 UN에서 빵 주지 말고 UN 안에 어떤 클로즈 셋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서 빵을 줘야겠다. 그러면은 그 0의 이머시 미디가 클로즈 셋이 되잖아요. 이 그래서 생각을 한 T3를 거죠. 얻어내는, 네, 그런 식으로 T3를 얻어낸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음, 여기서도 만약에 이 C를 아무거나 잡게 되면 이것도 언카운터블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 안에 클로즈 셋 잡는데. 잠시만요. 네, 왜냐면 이 F를 정의하는데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XY에 대해서 UN이라는 걸 잡아야 되죠. 네, 아, 정확히는 그냥 UN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일단. 네, 그 다음에 UN 안에 있는 어떤 클로즈 셋이 있겠죠. 네, 그래서 UN의 컴플리먼트에서는 1이어야 되고 C에서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C랑 UN의 선택지에 의존하잖아요, F는. 정확히 딱 그 두 개에 의존하죠. 네, 근데 이게 카운터블이어야 되면 C도 카운터블로 잡아야 되겠죠. F를 네, 모은 게 카운터블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얘를 다른 카운터블 베이시스를 잡아서 그 녀석의 클로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네네, 카운터블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카운터블도 되고 이게 연속 함수인 것도 안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T3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거 정확히 T3의 명제다. 이게 딱 나온 거죠. 어떤 네. 음, 점에 대해서 그렇, 네이버 네네네. 네. 네,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는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T3와 세컨드 카운터블의 어떤 그 필요 조건으로서 걔네들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일단은, 얘네들이 있네. 얘네들이어야만 하네. 라는 함의로써 T3랑 잠시만요. 세컨드 카운터블을 이미 갖고 출발했고, T3까지, T2 이미 가정했고, T3까지 얻어냈다. 네. 사실 여기서는 T2를 가정하지 않고 T1만 가정했죠. 어? 잠시만요. 왜냐면 아까는 여기선 T2를 아, 썼는데 네, 여기선 네네네. T1만 썼어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T3까지 필요하더라. 로 간 거네요. 네. 맞나요? 그쵸? 네네.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정확히 이 상황을 만들어 보니까 아 그럼 T3가 정확히는 이 상황이 필요한 건데 그냥 그거 이름이 T3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저희는 함수가 이렇게 매핑되는 상황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 뭐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음,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저희가 클로즈셋 두 개에다가 0이랑 1을 줬는데 근데 저희는 이거 클로저를 잡은 것 자체가 0의 인버스 이미지가 되도록 잡았잖아요. 음, 걔0 주고,
저 UN 바깥에서 1주고 이렇게요. 네.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UN의 클로저 그 컴플리먼트에다가 1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저희 처음 목적이 X랑 Y를 구분하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X랑 Y가 함수값이 달라야 되잖아요. FN에 대해서. 네. 근데 0의 인버스 이미지가 지금 딱 이만큼이 있죠. 그럼 Y는 이 UN 바깥에만 있으면 0이 아닌 게 보장이 되잖아요. 함수값이. 네. 얘가 네, 인버스 이미지랑 디스조인트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UN의 컴플리먼트에다가 1을 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클로즈 셋에다가 1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점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약간 지금 다시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 굳이 UN의 컴플리먼트에다가 1을 다 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Y한테만 1을 줄 수 있는 게 저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 상황에선 그렇죠. 네. 네, 일단 그렇다고 치죠.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딱 T3.5에 대응되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다시 필요한 점이 어떤 이미 X에 대해서 임의의 오픈셋을 잡았을 때,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그 베이시스 안에 또 다른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클로저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잡은 클로저에서는 0을 주고, 그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는 0이 아닌 다른 값을 주는 그런 연속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개가, 이것들이 지금 T3이랑 T3.5가 섞여 있는 상황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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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시만요. 네네. 네. 일단 쭉 들을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필요했던 거는 T1이랑 T3, T3.5, 세컨드 카운터블 이거 네 개죠. 네. 근데 어차피 T3.5가 그 밑에 것들 다 임플라이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팩트로서 T3고 세컨드 카운터블이면 T4라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정리가 되면은 결국 이렇게 T3이고 세컨드 카운터블인 걸로 충분한 걸로 뭐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T3.5는 T3.5랑 T3N 세컨드 카운터블이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T3.5가 뭐 하는 공간이에요? T3.5요? 네네네. 제가 몰라서요. 그러니까 T3.5가 뭐죠? 아, 저는 여태까지 T3.5를 본 적이 없어서. 그 T3.5가 컴플리트리 레귤러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클로셋이 있고 그 밖에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이제 분리해주는 연속함수가 존재하는 걸 보장해주는 게 T3.5인 거죠. 음, 음, 근데 뭐 명제 그러니까, 자체는 그냥, 네네. 그 매트라이저블에서 T3.5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음, 혹은 매트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데요. 음,
저희는 아까 했던 게 여기서 급수거리가 정의되는 충분 조건들 역추적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T4면 우리손 렘마가 되고, 그럼 우리손 렘마에서 얘기하는 펑션이 있으면 급수거리 정의가 된다. 이렇게 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 이거거든요. x랑 y가 다른 점이면 어떤 인덱스가 있어서 이 fn이 얘네들을 분리를 해준다 이건데, 얘가 그럼 언제 되느냐를 역수적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을. 그랬을 때 아까 여기까지 왔었고,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점 xy에 대해서 어떤 뭐 오픈 베이시스가 있고 그 안에 클로스에 있어가지고, 이거 클로스에서 0 보내고 y에서 1 보내고 이게 돼야 되죠 지금. 근데 이게 카운터블이어야 되니까 c를 그냥 um의 클로저로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fn이라는 거는 뭐 fnm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 이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네. 여기서 0으로 쓰고 여기서 1로 써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이 클로저에서 0으로 쓰고 y에서 1로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걸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 걸 보장해주는 걸 말로 하는 게 그냥 T3.5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거 매트라이제이션 저희가 할 때 연속 함수열을 잡았었는데 그 연속 함수열을 잡은 게 그, 음, T4를 만족하는 연속 함수열을 잡았다기보다는 T3.5를 만족하는 연속 함수열을 잡은 거다. 아, 네. 네네.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저희 할 때 사실 T4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왜냐면 그 증명할 때는 실제로 클로셋 두 개 잡아서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클로셋 하나랑 점만 있어도 더 약한 조건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냥 일단은 저 뭐야, 레귤러하고 세컨드 카운터블을 만족하면은 T4가 되기는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아, 네네네. 예, 그런 조건들이 뭐, 필요한 거랑 별개로, 실제로 그 연속 함수를 잡는 거는 T3.5에 해당하는 연속 함수만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네, 그렇죠. 네. 음, 조금 음, 의문인 점은 그러면 T3. 사실 근데 이제 우리손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에서는 사실상 세컨드 카운터블이랑 T3를 가정하기 때문에 T4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T3.5가 등장하는 배경 자체가 뭔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적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맥락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거, 거리를 잡을 수 있으면 적분이 가능해진다라는 맥락이라면 사실 어차피 T3랑 그 세컨드 카운터블 가정을 해야 된다면 뭔가 굳이 T3.5를 안 해도 돼. 그럼 어떤 맥락에서 좀 그 T3.5의 필요성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짝 왜 이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게 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아, 네. 네. 이게 왜 중요해지지? 이게 매트라이제이션 시어럼이랑은 좀 별개로서 우리손 렘마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또 다른 맥락에서 좀 활용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세컨드 카운터블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왜냐면 어차피 세컨드 카운터블이 있으면 그쵸? T3를 주든 T3.5를 주든 T4를 주든 똑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세컨드 카운터블을 버려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그, 레귤러 한데 일단 T3까지는 필요한데, 세컨드 카운터블을 주면 너무 강하니까, 컴플릿 레귤러라는 세컨드 카운터블이 아니라 어떤 컴플릿 레귤러라는 조건으로 가는 그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약간 카운터블하게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라는 게 좀 살짝 궁금하긴 하네. 아니면 다른 맥락인가? 아예 다른 예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서는 네.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거리 공간은 사실은 T4보다 훨씬 강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거리 공간이면 T4니까 거리 공간이 훨씬 강한 거죠, T4보다. 네. 근데 이제 적분 가능한 공간이 아마 T3.5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거리 공간은 T4보다 훨씬 강한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세컨드 카운터블까지가 필요한 건데, T3.5 적분 가능한 공간을 뜯어보니까 T3.5더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세컨드 카운터블 같은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 근데 T3까지는 필요한데 뭔가 카운터블 베이시스는 필요 없고 하지만 뭔가 더 필요하더라. 그런 게 이제 T3.5 컴플릿 레귤러 한 공간이더라. 이런 거로 약간 때려 맞추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기는 해요.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거 보고 생각난 건데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적분할 때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필요할지 음. 않을지 모르지만. 네.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카운터 베이시스를 쓴 게 사실상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어떤 베이시스 UN이 존재하고 또 X를 포함한 UM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퍼스트 카운터블만 돼도 되는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컨 카운터블은 정말 말 그대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카운터블 베이스가 존재하는 건데 퍼스트 카운터블은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 안에 카운터블 베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점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막 로컬리 컴팩트 이런 얘기가 나오나? 뭔가 그 로컬리 그러니까 로컬한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 드네요. 적분의 맥락에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음. 일단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적분을 컨스트럭션할 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은 되게 억측일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T3.5랑 퍼스트 카운터블만 돼도 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네네네. 막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 도어 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를 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네. 그리고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머지않아 저희가 해볼 작업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근데 그 컴팩트 하우스 도르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 도르프 스페이스 말만 들어봤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이제 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컬리는 일단 빼버리고, 그럼 컴팩트 하우스 도르프 스페이스는 뭐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컴팩트 스페이스에서의 플로우셋은 컴팩트죠. 그리고 어, 아, 하우스도르프 안에서 하우스도르프에서의 컴팩트 셋은 또 클로스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에서는 클로스 셋이랑 컴팩트 셋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더라는 사실을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되게 강력한 성질을 쓰는 뭔가가 나중에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해봐야겠지만 그냥 아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 컴팩트 하우스 도르 면 T4이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직 그쪽은 본 게 없어가지고요. 네.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 기억상 뭐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루프 어쩌구랑 컴팩티피케이션이랑 뭐 그런 쪽으로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뭔가 구체화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교수님은 자리스키 토폴로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뭐 어떤 걸 뭐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어떤 면에서 그걸 뭐라고 하신 건지 아직 잘 안 하다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 그냥 그 생각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리스키 위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거리 공간에서만 접근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거리 공간이 거리를 줄 수 없음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코멘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분명히 어떤 접근을 해야 돼 하고 싶은 그런 거를 같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걸 이제 그 자리스키 토폴로지에서 어떻게 그거를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볼 것인가 뭐 저 근데 토러스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네네. 되게 죄송한데 자리스키 위상이 뭔가요? 제가 한 번도 대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 코파이나이 토폴로지 정의는 아시죠? 아, 네네. 정확히 그건데요. 그냥 그거를 좀 그게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는 이제 R 기준으로 보면 네. 유한 집합만 클로즈드인 거잖아요. 네. 근데 R에서는 임의의 다항식이 임의의 다항 방정식이 유한계에만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다항식의 해집합이 클로즈드인 토폴로지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어, 약간 말장난으로. 뭔가 딱 와닿진 않는데, 그냥 그래도 좀 어떤 느낌인지는 네. 네. 근데 사실 그 뭐지 그러니까 유한 집합만 클로즈셋이다. 이 컨셉은 R에서만 있지만 그 다항식의 해집합을 클로즈셋으로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R에서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되는데 아, 그건 이제 R2나 뭐 R3, Rn으로도 확장 가능한 정의가 돼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R2에서는 다항식 해집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음, 주면은 그 해집합들이 이렇게 점을 만들잖아요. 원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클로셋으로 주는 거죠. 오, 그런 식으로 다항식이 만드는 그런 뭐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클로셋으로 주면은 그게 토폴로지 공리를 만족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준 게 이제 가차레스키 토폴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대상은 폴리노미얼 링으로 만든 정확히는 이제 뭐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으로 토폴로지를 그 집합이 토폴로지를 주는 건데 직관적으로는 코파이나이 토폴로지인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스키 토폴로지를 하면은 좀 정확한 정의부터 다시 제가 제대로 짚으면서 한번 좀 노트를 작성해 보거나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의를 다 까먹었네요. 뭐 그때도 제대로 안 건 건 싶긴 하지만 네, 대소하기 아름다움 때 뭐 제대로 한 번씩은 봐보자 했었던 기억은 있었는데 지금 또 다 까먹었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코멘트 있으세요? 그래- 네네. 그래도 뭔가 쉽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긴 해서 그건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할까 싶긴 한데. 근데 저도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이 대상을 그냥 보고 이제 약간 암기해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쇄하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학부 수학 정도 아니면 학부라기도 그렇고 좀 한뭐 입시면 이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하면 그렇게 암기해서 가도 사실 자격증 공부는 암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요런 식으로 뭔가 좀 이거를 진짜
뭔가 좀 언어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입장이면 그런 걸 좀 이렇게 뜯어보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좀 들었던 생각이, 아, 일주일 동안 고작 이거 몇 페이지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무, 제 자신한테 너무 좀, 아,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막 이런 거 하나 이제 막 몇 장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겨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항상 저는 깨달았던 거를 되게 빨리 까먹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 요즘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1주, 2주 뭔가 삽질을 하면은 갑자기 뭔가 번뜩 감 잡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하는데 일주일, 2주일 그냥 진짜 그렇게 동태눈처럼 쳐다보면은 뭔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뭔가 감이 잡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그런 걸 되게 무서워했구나. 근데 이게 또 일주일, 2주일 진짜 그냥 동태눈깔처럼 쳐다보고 그냥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감이 잡히고 떠오르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냥 또 그냥 어차피 그냥 한 1, 2주, 2, 3주 동안 또 해봤자 어차피 모르지만 그냥 고민하다 보면 뭔가 한두 개씩 떠오르고 그냥 그거 지푸라기 잡고 뭐라도 해보고 그럼 다시 뭔가 한두 개가 뭐 1, 2주 동안 떠오르고 그러면 또 1, 2주 동안 고작 그거밖에 안 했지만 그거 지푸라기 잡고 또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확 뭔가 감이 잡히면서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나서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1, 2주, 2, 3주 동안 고민하면서 느낀 게 이게 뭔가 막 많은 지식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되게 강력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해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래서 좀 지식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머릿속에 그냥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뭔가 땜빵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적군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부담이 있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할만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곧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일단 그래도 매트라이제이션을 확실하게 FN 어떻게 잡는지, 뭐 그리고 클로셋 어떻게 잡는지 진짜 제대로 딱 잡아서 한번 해보고 이제 수렴성 일치하는 거 보여서 같은 거리 공간이야 이거 위상이 같아 이것만 딱 보이면 이제 딱 일단 1차적인 매듭은 짓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는 좀 더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